이재명 대표는 빨리빨리 만나자. 거국내각, 비상내각 해야 된다. 그리고 윤 측에서도 그나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전국을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쪽에서는 답이 없어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언제일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일단은 비서실장 이하 모든 인선이 끝나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고 아마 그걸 협박으로 해갖고 야 그냥 총리 임준해줘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뭐 이런 유의 어떤 그 딜을 쳐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여권이 이렇게 구지부지 흐지부지 막 그 오합지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기레기들이 이제 선거는 벨인 거고 선거는 벨인 상황에서 조국 그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대선 갈등부터,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조국의 갈등부터 시작해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갖고, 민주당과, 뭔가 정책 대결 내지는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간질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에이, 근데 기레기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지. 총선 기간에도 사실 갈라치기 세력들이 계속 그 이간질,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잖아요. 기레기들하고 논리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화할 것이고 조국 혁신당과도 소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가 윤석열이 만약 영수회담 제안을 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제안을 따로 할 생각인지를 묻자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건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당연히 만나고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맞아요. 오늘도 댓글에 그 갈라치기 세력들 또 똑같은 그거 계속 복붙하잖아요.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사실 저쪽에서 만든 논리고 그거 계속 퍼뜨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건데 혹여라도 그런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2인 삼각. 한쪽에서는 민생 털고 한쪽에서는 윤 정권 타도 내지는 검찰 권력 해체, 언론 개혁 이쪽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나오게 되면 양쪽 다 못 막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쌈질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뻔히 들여다보는 수잖아요. 얕은 수. 네, 얕은 수예요. 그리고 지네들한테 몇 년을 당했는데 지금 4년을 당했어. 4년을 두 분이 다 공이 그러니까. 가족들 다 털리고 지금도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판으로 걸어가지고 코를 잡고 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두 분은요 의원직이나 지금에 있는 본인의 어떤 안위 같은 것들은 이미 내려놓고 정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을 강행하거나 뭐 조국 장관에 대한 구속을 강행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지들 스스로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 신급으로 키워 올리는 꼴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법원이 앵간한 걸 해야지 앵간히 판결을 내리지. 이거 지금 이렇게 90대 뭐 108 이렇게 떡 발린 상황에서 법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법원도 눈치를 봐야 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자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뭘 물어봐도 갑자기 저희 잠깐만요.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이러고 추진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곧 정권 바뀌는데 이거 다 우리가 덤택 있으면 큰일 나. 특히 대통령이 막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더더욱 절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대에서 8%가 빠져갖고 28%대까지 왔다라고 하는 최근 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빠지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정권은 오래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문제는 날려야 되는데 다음에 앉힐 놈이 없어가지고 못 앉히는 거야. 내부 승진이나 제대로 된 사람 앉힐 생각이 없고
뭐 매관 매직하듯이 지네 말 들어줄 사람들만 갖다 꽂아서 앉혀야 되는데, 이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어디 이 자리 하나 줄까? 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냥 너 해! 라고 하지.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재 개혁의 페이스를 늦출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갈라놓는 거예요, 둘이. 근데 두 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야권에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22대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또는 우리 민주당 진영 그냥 추미애가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출마했을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내 분위기나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기레기들의 거짓말이 뜨고 있습니다.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서 차기 국회의장이 조정식이냐 추미애냐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보도나 뭐 이런 거 보면 우원식 이야기도 있고 뭐 박지원 뭐 얘기도 있고 뭐 미친 거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입이 오르더라고요. 잠깐만,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명하게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 조정석은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요. 조정식이요. 그러니까. 조정석은 배우고요. 배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나는 이미 해보겠다고 하고 어저께도 라디오에 나와갖고 나 중립 안 한다. 윤석열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당원들의 지지도는 엄청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투표로 뽑는다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없는 추미애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레기들이 21대 수박들 있을 때에 국회의원들 놓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인기는 없나 봐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친하지가 않은 거지. 뭐 개파가 없으니까. 개파가 없으니까 본인이 누굴 챙기거나 어떤 개파에 근데- 들어가서 교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당대표 될 때, 이재명 당대표 될 때 그분들이 내부에 개파가 있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당원이 직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원들이 계속 푸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의원들이 뽑는 뽑는다는 거긴 거야. 한데, 당원들이 이번에 공천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와, 당원들한테 지키면은 끝나는구나를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고 푸시를 하면 돼요. 맞아요. 푸시해야지. 계속 푸시하면 푸시를 돼요. 하고. 너 다음번에 배지 안 달고 싶어? 너 지난번 너 당원들한테 밑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은 애들 못 봤어?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파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기레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고요. 만일에 이 투표에서 추미애가 아닌 다른 쪽에 표를 던지거나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뽑힌다 그러면 사실상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규합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레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계가 생겼다는 거야. 당내에. 근데 얘네들이 숫자를 얼마를 얘기하냐면 70여 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계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선거 끝나는데도 친명계 중에 공천받은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친명계 조직들이 지금 태동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초선이 73명인데, 73명인데, 그 중에 39명이 기사를 친명이다. 아니, 아니고. 이게 요게 초선 73명 중에 친명 이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친명들이 숫자 규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걔들은. 웃긴 게 도대체 친명은 이거 누가
누가 판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아니 뭐 본인이 나는 친명이요라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 있을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희 개파 조사 중입니다. 본인의 개파에 표시해 주세요. 체크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사했나요? 진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대놓고 자, 본인 개파 있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디 파다. 체크해 주세요. 이거 조사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친명계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의원들 안에서 친명인 사람은 40%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레기들은. 그러니까 기존 의원이든 초선이 됐든지 간에 이재명 쪽으로 규합될 수 있는 인물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계가 아니면 반명이라는 논리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 기레기들이 늘 하는 짓거리잖아요. 늘 하는 짓거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실체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당 안에서 무슨 개파가. 무슨 민주주의 2.0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개파들이 있어가지고 민평연계 뭐 대충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러이러해서 우리 몇 명이야 다 합쳐놓고 보면 수백 명 되지만 여기 이제 중복이라서 각 개파마다 우리 쪽 의원이 몇 명이야 요런 싸움질들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왔다는 거지.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그런 개파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나 이재명 외에 다른 인물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매일 경쟁 또 있네. 대표가 뭐라고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파 정치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여기 매일경제에는 친명 넘어 찐명 77인을 뜬다. 다 이- 달라. 그러니까. 근데 쟤네들은 77명의 친명계가 있고 나머지 100명은 친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중앙일보는 왜 39명이래?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77명이고 그러니까 다 달라. 각자 쉬는 게 다른데 이렇게 어찌 달라? 됐거나 친명의 힘이 지금 민주당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 그럼 반명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종석이나 박용진은 아예 출마도 못했고 지금 있는 의원들한테 당신 반명해볼래요? 했을 때 거기다가 이름 올릴 놈이 누가 있냐고 지금 민주당 안에. 고민정? 중앙일보가 고민정 의원님 이제부터 당신이 반명에 수장 한번 대주세요. 우리가 빵빵하게 밀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고민정이 할 그릇이 되냐는 거지. 왜 이제 민주당만 해도 사실 공천 과정에서 되게 진보적인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당원들의 의견 많이 적극적으로 당원들이 다 표명했고 그래도 뭐 성에 완전히 안 차긴 하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 우리는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왜 기레기들의 수준은 정치 수준은 아직도 저 70년대, 80년대에 멈춰 있냐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박용진이 살아남았다면 김종민이 같은 애가 안에 있었다면 또는 임종석이가 당선이 됐다고 하면 걔들을 앞세워가지고 야 100명이 임종석을 따르고 있어 라고 하는 가짜 반명 분대도 만들어냈을 건데 지금 민주당 안에는 반명의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고민정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거두? 아니, 저기 반명에 거들어가지 마요. 거들. 걔는 대놓고 수박인 애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과거에 수박 출신의 반명 거두를 해줄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친목질로 인해 갖고 지네들끼리 막 당 사맥을 나눠 먹었던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런 것들 나눠 먹었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무리하게 한 번 더 연임을 해라라는 얘기도 결국은 당 대표직에다가 이재명을 묶어놓고 그 이재명의 이름으로 지금 반명 대 친명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열책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영향력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해놓은 업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를 시켜놓고 난 상황이 되면은 지금 민주당 안이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 의원으로 빠져 있으면 반명이라고 할 게 없잖아.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방명을 놓고 싸운다는 자체가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당대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누구의 그 1인의 영향력이 아닌 시스템화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의원들의 각자 한 표 한 표가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진짜 민주적인 정당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태어나야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본인도 안 한다고 한 걸 억지로 추대시킬 거야?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안 나오면 후보로 안 나오면 그럼. 투표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연동형 뭐 이 병립형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전제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다. 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시면 저희는 그게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저희는 응원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그거예요. 자꾸 저희한테 너 문재인 빠냐, 조국 빠냐, 왜 이재명 대표를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결정하던 간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안 하신다 그랬어? 그게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 그게 당의 앞날이거나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귀찮고 피곤해서 안 하시겠다고 하겠냐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빠지고 난 상태에서 민주당이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물러나라 그럴 때 안 물러난 거 왜 안 물러났겠어? 내가 물러나면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에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연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대표와 어떠한 원내대표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명이랍시고 카드를 꺼내갖고 싸우는 자체가 의미 없는 카드가 돼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그럼 지들 나름대로 정책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당대표를 하든 원내대표를 하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보고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나름 원내외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파 정치에다가 어떻게든 이거를 묶어 열라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딴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참, 아이고야 우리 보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한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안 한다고 겸양의 미덕을 보인 건데 니들이 그래 그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되냐, 누구 대표 세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친하신가 봐요. 네. 저희가 왜 저희가 하는 말을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저희도 자유롭게 각자 사실 우리 여기 있지만 다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난 추천할 사람이 없어 솔직히. 난 딴 사람 대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저도 없어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이재명 대표가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이러한 정치에 엮여가지고 어떤 그 활동을 제한받는 요런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추미애 문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추미애 대표에 대한 국민적 당원적 지지율을 무시 못하는 이른바 의원들이 그쪽으로 몰 거예요. 만일에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갖고 뭐 우상호라든지 다른 사람이 나선다고 후보로 나선다고 섭시다.
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뭐 대가를 가지고 또는 어떤 침묵의 대가나 어떤 거래의 대가를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자기들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선이야 모든 이재명 대표에 빚을 졌던 사람들은 추미애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을 거라고 봅니다. 안 뽑힌다는 말 자체도 이거는 언론이 지랄하는 거예요. 송 작가 많이 컸대는데. 어? 아니 지금 엄청나게 댓글로 벌레들이 올려나와서 송 작가 많이 컸네. 야, 이거 많이 작아진 거야, 이 모지라. 어? 40년 전 사이즈로 작아진 거야, 이 모지라. 잘 모르면 아는 척을 하지 마. 아니 이분 진짜 키가 커야 되는데. 자, 올라고 머리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머리 갖고 막 얘기가 많은데, 제가 미용실을 갖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옆머리는 짧게, 앞머리는 길게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 바리깡이 들어오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 네, 그래갖고, 약간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돼서, 이 상황에서 머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심을 하는 결과, 모이칸이라고, 네. 옆머리 많이 날리고 앞머리 이렇게 세우는 형태의 저기를 했었는 게 원래 이게 이제 백헌 머리거든요. 성공작을 아니 따지자면. 자꾸 그렇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성공적이면 이게 백헌 같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안테나 같아 보인다, 아톰 같아 보인다라는 건 지금 숱이 모질해서 그래요, 여러분. 조만간 백헌처럼 될 수 있도록 양모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머리 너무 웃기대요. 웃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에이,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머리 잘못 깎았다면 한 달 동안 기분 나쁘단 말이야. 자, 그동안 선방위를 비롯해갖고 각종 뭐 방심이 이런 데서 진보적인 패널들이 나오는 공중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들을 때렸죠, 징계들을. 근데 법원이 바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결정한 중징계 3건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선방심의위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지금까지 선방심의위가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가 무려 8건인데 추가적인 효력 정지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걸 걸겠습니다만 지금 국짐이 그동안 뭐 선거 전후해갖고 민주당을 상대로 또는 뭐 각종 언론 매체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송들과 징계들이었거든요.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눈치를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기소나 징계 자체가 앞으로 점점 더 잦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만일 이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여론의 문매를 처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제 선거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 유튜브한테 레거시가 완전히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양적인 면에서는 밀릴 수가 없죠. 저들은 말 그대로 발칸포를 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따콩따콩 한 발씩 쏴서 맞추고 있는 거니까 화력으로 비하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지지자들을 위해서 옳은 정보, 한 가지 일관된 주장, 민주당과 이재명만 보고 가는 어떠한 그 포지션들을 쭉 취해온 반면에 쟤네들은 지들 스스로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계속 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날려버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정황들이 결국은 우리 쪽에 맞았잖아. 우리가 이긴다는 게 맞았고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맞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언론도 조금 더 레거시들도 조금은 좌측으로 뭔가 공정한 쪽으로 옮겨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타켓이 1번 타켓이 우리 같은 진보 유튜버들이나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하는 방송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이게 밀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